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진호 토크쇼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라는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토크쇼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토크쇼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여쭤보셔도 좋겠습니다. 피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꼭 질환이 아니더라도 우리 피부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평소에 갖고 계신 의문점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진호 토크쇼는 여러분들 피부를 위한 피부 주치의로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 교수입니다. 제가 8월 말에 정년퇴임했습니다. 시간이 빠른데 아무튼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지 4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턴을 마치고 피부과 레지던트를 시작하면서 피부과 의사가 된 지 39년째고 또 운이 좋아서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31년 6개월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지난 8월에 정년을 했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는 실력 없는 의사를 만난 환자는 불행하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껴서 교수 생활하면서 실력이 없는 교수는 되지 말자, 실력 있는 교수가 되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교수가 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정년을 하고 보니까 계속 진료는 당분간 하지 않고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좀 아깝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진료 경험들이 좀 아깝기도 하지만 어느 병원에 취직을 하거나 또 개인 병원을 개원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 비욘디에서 여러분들의 피부 상담을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피부 주치의로서 1, 2년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토크쇼를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얘기들이 이 책에 좀 있어서 나의 뇌를 지켜주는 건강한 피부라는 책인데 제가 정년 퇴임하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를 건강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제가 연구한 연구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한 권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의 이제 제목을 제가 자외선 차단제는 뇌보호제이고 보습제는 뇌영양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얘기 좀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벤처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정진호 이펙트라고 거기서 만든 뇌보호제 R 선스크린 한 분에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뇌영양제 또 뇌보호제인 보습제 스누아토 크림 저희 손녀들도 열심히 바르고 있는 보습제인데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슈슈라는 분이 교수님이 만드신 제품들 만족하며 사용 중이라고 하셨고요. 에이진 님이 자외선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오늘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선크림을 매일 바르고 있으시다고 하네요. 예. 슈슈님이 책 꼭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서본자님이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 무기자차로 나누던데 개인적으로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 성분이 있습니다. 요 알선 스크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유기자차입니다. 근데 무기자차는 여러분들이 바르시기 좀 힘드세요. 왜냐면은 바르시고 나면은 백탁이 얼굴에 허옇게 흰 페인트 칠한 것처럼 백탁이 심하게 남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굉장히 이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자차입니다. 무기자차는 이제 성분이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메탈 성분이거든요. 메탈 성분을 굉장히 큰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바르게 되면 자외선 차단을 하는 효과는 유기자차에 비해서 더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걸 바르면 피부에 백탁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바르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그 백탁을 줄이기 위해서 무기자차의 그 메탈 성분을 굉장히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나노 파티클화 해서 만든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바르면 백탁은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그 메탈 성분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흡수돼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나노 파티클화된 무기자차 같은 자외선 차단제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기자차를 바르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 질문을 이제 받겠지만 그 전에 이 책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31년 6개월 동안 진료도 하지만 대학 교수의 임무 중에 하나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연구 결과들이 이제 이때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들이 기술로 재탄생되고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을 우리 인간들이 쓰면서 사람들이 쓰면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라는 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연구하는 교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도 전문 지식이 없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놨습니다. 저는 주로 피부 노화를 연구했습니다. 왜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 노화되는지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부 이 책에 실을 수는 없었고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이 책에 써놨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피부하고 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써놨고요. 지난주 첫 번째 우리 정진호 토크쇼 할 때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지만
피부가 건강하고 피부가 젊어야 우리의 뇌도 건강하고 기능이 아주 좋아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 하는 사실을 이 책에 잘 써놨습니다. 젊은 피부하고 건강한 피부는 뇌에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듭니다. BDNF라는 물질도 많이 만들고 옥시토신이라는 물질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뇌를 건강하고 좋게 합니다. 그런 물질들이 우리 뇌에 있는 부위 중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히포캠퍼스라는 부위인데 거기서 신경을 많이 만들게 하거든요. 근데 피부가 병들게 되거나 또는 피부가 노화되면 피부가 만들고 있던 그렇게 뇌에 좋은 물질들도 더 이상 합성이 안 되게 되고 더하기 피부에서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생리활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만든 그런 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혈액내로 흘러 들어와서 혈액내에 그런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의 해마라는 부위에서 신경을 합성을 못하게 해서 우리의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이 책에도 잘 써놨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만성 스트레스가 기억력도 떨어뜨리고 뇌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인지 기능도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건 실험적으로 잘 입증이 돼 있고요. 그 자외선을 받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부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혈액내로 피부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혈액내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간 코티졸이 혈액내를 돌다가 뇌로 들어가서 뇌에 해마라는 부위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에서 신경 형성을 못하게 하고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는 시냅스 형성을 못하게 해서 우리 뇌를 나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가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고 인지 기능도 좋아야 되는데 자외선은 보면 볼수록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써놨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 뇌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뇌보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고 또 자외선이 1급 발암 물질로서 피부에 피부암을 유발한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그동안 알고 계시지만 피부가 기억력도 떨어뜨리고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에 손상을 줘서 인지 기능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하루에 습관적으로 밖에 나가실 때는 꼭 바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아김님께서 교수님 서울대 병원 본원에서 오래 봉사 진료해 주셔서 해주셨는데 의학 채널 비욘드에서 뵈니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뵈서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슈슈님께서 교수님 말씀대로 해 뜰 때, 질 때 자외선이 제일 심하다고 하셔서
글라스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슈슈님 지난번에 아마 제 방송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잘 신철하고 계신 훌륭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저분이 아마 제 책을 읽으면 더 그 좋은 행동 습관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 선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슈슈님께서 책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최희선 PD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양치기 소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집에 30일 된 신생 아기가 있는데 조리원에서는 신생아는 보습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교수님 방송 때는 제가 신생아도 보습제가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교수님 신생아 보습제가 필요합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아마 같은 분은 아니고 다른 분이 질문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생할 때부터 보습제를 꼭 발라 주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제가 손자 손녀 합쳐서 4명입니다. 큰 애가 6살이고 큰 손녀가 6살이고 이제 마지막 4번째가 손자인데 걔가 한 5개월쯤 됐거든요. 걔네들 모두 태어나서부터 이제 몸 간단하게 이제 목욕을 한 후에는 제가 만든 이 스누아토 크림 보습제를 꼭 바르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토피, 아빠도 아토피. 엄마도 젊었을 때 아토피가 있고 아빠도 젊었을 때 아토피가 있던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가 아토피가 생길 확률이 70%쯤 됩니다. 100%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확률이 70%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토피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 그 애들이 아토피가 안 생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토피를 전문하는 이제 전 세계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토피, 아빠도 아토피 있는 경우에 난 아기들을 몇백 명 모아 가지고 반은 보습제를 그것도 약산성 보습제를 하루에 2번씩 꼭 발라라 하면서 보습제도 주고 꼭 바르도록 그렇게 이제 충고를 했고요. 지도를 했고 나머지 반한테는 보습제 얘기를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발라주면 발라주는 거고 아니면 안 발라주면 안 발라주고 그렇게 이제 두 그룹을 비교를 해서 몇 년을 비교해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률이 보습제를 바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꼭 바르시도록 이렇게 충고를 해준 그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아토피의 발생률이 반 이상으로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신생아 때부터 꾸준히 발라주면 아토피 피부염도 예방이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지도 않고 해서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도 굉장히 이제 생기면 애들도 이제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지는 병인데 그것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 소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님이 질문해 주신 신생아 때도 꼭 보습제를 발라야 되느냐? 네, 꼭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꼭 바르셔야 됩니다. 더 질문을 받기 전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외선이 우리 뇌에서 해마에서 신경 합성을 이제 억제하고 해마에서 신경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고 새로 만든 신경이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그런 환경이 돼야 우리의 기억력도 좋아지고 인지 기능도 좋아지는데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혈액을 통해서 뇌에 작용해서 해마에서의 신경합성을 억제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랑 비슷하게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역시 해마에서의 신경합성이 덜 되고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손상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피부가 왜 건조해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의 피부는 다 조금씩 건조해집니다. 우리 피부는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또 외부로부터 여러 자극물질이나 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피부의 보호 기능을 다른 말로 피부 장벽 기능이라고 합니다. 피부 장벽 기능을 담당하는 그 구조물이 피부 장벽인데 그 구조물이 각질층입니다. 각질층은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죽은 피부 세포인 각질 세포하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름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프리패티 에스터, 이 기름 성분들로 돼 있고 더하기 당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각질 세포가 두껍게 한 30-40층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기름층이 메우고 있고 당 성분이 메우고 있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튼튼한 피부 장벽이 있어야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아주 보들보들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죽은 피부 세포인 각질 세포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이렇게 40층이 돼야 되는 게 20층 정도로 반 정도로 각질 세포로 만들어진 층이 감소돼 있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기름 성분을 만드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 줄어들게 되고 또 당 성분을 만드는 능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50세 정도면 누구나 폐경이 오는데 폐경이 시작이 되면 피부에서 기름도 잘 못 만들고 당 성분도 잘 못 만들고 또 각질 세포도 형성이 잘 안 돼서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손상이 돼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남자들도 50세가 넘어가면 기름을 잘 못 만들게 돼서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이 돼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젊은 사람도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그럽니다. 특히 몸을 닦는 목욕 습관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 때를 민다거나 아니면 비누 수건에 거품을 막 내가지고 오랫동안 몸을 비누 거품으로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샤워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짧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한다거나 비누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하면은 각질층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피부에 있는 기름 성분, 당 성분이 이런 세정제의 거품에 의해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서 피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우리 피부가 알아요. 내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졌구나. 각질 세포가 줄어들었구나. 기름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기름이 부족하구나. 피부가 압니다. 우리 피부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피부 세포가 여러 가지 물질을 내서 각질 세포를 많이 만들게 하고 또 어떤 물질을 내서 기름을 많이 만들게 하고
또 어떤 물질을 내서 당 성분을 많이 만들게 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다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일종의 부작용이죠. 부작용으로 그런 물질들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만드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이토카인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가려지게 되는 거는 피부에서 유래된 그런 사이토카인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 때문에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피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이토카인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피부가 건조해서 피부에서 그런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면 피부에서 만들어진 사이토카인이 혈액 내로 흘러 들어와서 혈중에 피부 유래 사이토카인 농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토카인이 혈액 내를 돌다가 뇌로 가서 뇌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뇌로 간 피부 유래 사이토카인이 해마에서 신경을 형성을 억제하고 또 시냅스의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뇌의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만든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 우리가 그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토카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혈액 내로 흘러 들어와서 혈액 내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신경을 합성을 억제하고 뇌의 염증을 일으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피부가 건조한 사람과 건조하지 않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레벨을 측정을 해보니까 피부가 건조한 사람에서 혈중 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농도가 상당히 높더라 하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분한테 보습제를 계속 발라줬더니 그 사이토카인, 혈중 사이토카인 레벨이 떨어지더라 하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놀라운 논문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인데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노인들 몇백 명을 모아서 보습제를 한 그룹은 바르게 하고 한 그룹은 보습제를 추천을 안 해주는 경우에 보습제를 발라준 그룹에서 한 3, 4년 관찰을 해보니까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습제를 계속 바르고 있으면 피부가 덜 건조해져서 인지 기능이 덜 나빠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생활하고 싶으시잖아요. 기억력도 오래오래 유지하시고 싶고 인지 기능도 정상으로 오래오래 유지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하루에 두세 번씩 보습제를 꼭 발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스누아토 크림, 이 보습제, 꼭 이 보습제가 아니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는 우리 뇌를 보호하는 뇌 보호제고 뇌를 좋게 하는 뇌 영양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꼭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면 이제 보습제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어떤 보습제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프리패티 에스트, 지방산이 1대1대1의 정확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구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약산성 보습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그런 보습제가 있고 제가 만든 보습제는 당연히 이 순우 아토크림 보습제는 그 세 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바르는 방법은 하루에 2번은 꼭 바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샤워한 후엔 꼭 바르시고 샤워는 하루에 1번이나 이틀에 1번 해야 되니까 샤워를 하지 않아도 하루에 2번은 꼭 바르시는 게 좋고 내 피부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건조하고 가렵다 하는 경우는 3번, 4번도 바르셔야 되고 이 보습제를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 계속 보습제는 덧바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는 거는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제 피부가 가려우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지만 오늘 아셨죠? 이것이 우리 뇌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준다. 기억력도 좋게 하고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습제의 새로운 기능이다 생각하시고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다시 댓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마르 기무님이 보습제 삼행시입니다. 교수님께 바칩니다. 보습제야 내 피부를 건조하지 않고 포송포송 습하게 도와줘. 제발. 네, 재밌는 삼행시 감사드립니다. 주주님이 교수님 보습제 구입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치거나 아니면 순우 아토크림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아김님이 제가 10년 만에 다시 외래에서 교수님을 뵀는데 다른 과이지만 많이 답답한 공간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올해 31년 6개월 수고 많으셨고 정년 축하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아김님. JS님이 교수님 서울대병원 재직 시절 제 동생 수포성 유축번창 때문에 갔었죠. 면역 약도 먹고 항암 주사도 투여했다고 하셨습니다. 동생분이 잘 좋아졌기를 기대하고요. 만일 안 좋아지셨다면 제가 이제 정년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하지는 않는데 제 후배 교수 중에 진선필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보던 모든 질환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진선필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스피류라는 분이 피부 알러지가 있으면 건강 적신호인가요? 근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부 알러지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이 알러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땅콩을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알을 먹으면 저희 아들은 이제 모든 알을 먹으면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거나 그래서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알을 먹어서 피부에 뭐 발진이 생긴다고 건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땅콩을 먹지 않으면 되고 알을 먹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나쁜 건 아니고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원인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nothing nothing we are 되게 이제 그 아이디가 어려우신데 위 4시간 받자마자 이제 방송 알람을 받았다고 받고 이제 보셨다 그러는데 자외선 차단제 부모님이 자꾸 안 쓰시는데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자외선 뭐 차단제 안 쓰면 뭐 안 쓰시는 거죠. 뭐 그렇지만 이제 안 쓰시면 피부 노화의 주범이니까 피부가 친구분보다 더 빨리 이제 노화하시게 되고요. 혹시 운이 나쁘시면 피부에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머리가 나빠지고 기억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이 나이 드실수록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바르지 마시고 나는 피부도 젊게 유지해야 되고 피부암이 생겨서는 안 되고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뇌 보호제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보습제는 뇌 보호제고 뇌 영양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 PD님 우리 이분한테 어머님 드리라고 이 R 선스크린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슈님이 선크림 바른 후에 저녁에 어떻게 클렌징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세수하면서 제가 만든 약산성 클렌저로 이렇게 거품을 잘 내서 닦아내면은 큰 문제 없이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닦아내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선스크림은 피부에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댓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주님께서 오늘 태양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데요. 실내 그늘에서도 발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외선 차단제는 습관적으로 바르셔야 됩니다. 이게 실내 그늘에만 24시간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밖에도 가끔 나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바르시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는 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르는 양이 피부 1cm 1cm당 2mg을 바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잘 어느 정도 양인지 이제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우리 나라 남성들의 평균 얼굴 넓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500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500제곱센티미터에 1제곱센티미터에 2mg을 발라야 되니까 500 곱하기 2 하면 1000mg. 1g을 바르셔야 되죠. 그래서 요 선크림 하나가 50g이니까 요거를 50번 바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손가락 한 마디를 2개, 그러니까 2마디를 꽉 채워서 바르면 그게 1g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셔야 되고 여성들의 평균 얼굴 넓이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얼굴 넓이는 4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니까 400제곱센티미터 곱하기 2mg, 800mg, 0.8g 정도 이제 바르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르셔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제 나가면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자외선을 계속 흡수할 거 아닙니까? 흡수를 하면 2시간 정도 되면 자외선 차단제가 더 이상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덧발라라 하는 게 우리나라 식약처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주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그늘에서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침에 꼭 바르셔야 되고 충분한 양을 바르셔야 되고 2시간마다 덧바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엔젤님이 아이들 아토피는 몇 세쯤 없어지나요? 보통은 옛날에 아토피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태열인데 애들이 이제 흙을 묻힐 나이,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서 밖에 걸어 다닐 나이가 되면 이제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이제 그런 거고 사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은 초등학생 때까지도 이제 아토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되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다 8, 90% 이제 좋아지고 간혹 초등학생 때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대부분 없어지고 성인 아토피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빈도는 낮고요.
엄마가 아토피가 심하니 태어난 아가들이 모두 너무 심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가 아토피가 있을 때, 아기가 아토피가 있을 확률이 70%쯤 됩니다. 네. 현재 9세, 6세인데 아가 때보다 덜한데 그래도 계속 있다 하네요.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엔젤님한테 제가 만든 순아토 크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애들한테 하루에 2-3번씩 잘 발라주시면 피부 건조,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물론 이걸로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BCD 님이 서울에 사시고 공기 등등에 반사되는 자외선이 그렇게 많은지, 양산을 써도 50%는 반사돼 피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은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해변에 가시면 모래에 반사되고 또 스키장에 가면 이제 눈에 반사돼서 들어오는데 모래나 눈은 거의 90% 자외선을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이나 아니면 백사장이나 아니면 이제 스키장에 가면 자외선이 2배로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유리창에 반사되는 경우 뭐 아무튼 양산을 써도 밑에서부터 반사된 게 우산을 피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철저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몽이님이 교수님 리도맥스 크림을 평소 얼굴이 갑자기 가렵고 붉게 오돌오돌 올라올 때 짧게 사용해도 될까요? 네, 리도맥스 크림은 이제 스테로이드 크림입니다. 스테로이드 크림은 이제 부작용이 많죠. 오래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고 모세혈관도 이제 확장돼서 붉어지고 또 여드름도 생길 수 있고 아무튼 살도 틀 수 있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또 리도맥스를 계속 스테로이드를 계속 바르면 스테로이드가 안 듣게 되는 내성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실 때는 이제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게 가능하면 스테로이드도 약한 스테로이드, 중간 정도 강도의 스테로이드, 또 강력한 스테로이드 이렇게 단계로 있는데 가능하면 너무 센 건 쓰지 마시고 리도맥스처럼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쓰시면 좋고요. 가능하다면 2주 정도 계속 바르면 2주는 쉬고 그 쉬는 동안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아닌 비스테로이드 성분 중으로서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리도맥스라든가 프로토픽 같은 그런 약제들을 중간중간 바르시면 되고요. 몽이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갑자기 가렵고 오돌할 때 2, 3일, 3, 4일 바르시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도맥스가 워낙 약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체불가님이 피부에 빨간 점이 생기는 건 왜 그럴까요? 네, 사실 피부과에 빨간 점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빨간 점인지 제가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큰 문제는 크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아주 빨간색인데 이제 마치 바늘로 찍어 1mm 이하로 아주 조그만 점이라면 체리 혈관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제 몸에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나이가 드신 분한테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직접 보지 않고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이지님이 환절기가 되니까 손이 여기저기 가렵고 마구 긁으면 수포 같은 게 생기고 합니다.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물론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을 많이 닦으시면 손바닥이 건조해지고 또 물집이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샤워나 목욕을 많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손은 굉장히 이제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많이 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피부 장벽이 튼튼하다는 거는 각질 세포의 층이 피부보다 더 두껍게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하고 당 성분이 꽉 채우고 있는데 이제 손을 자주 닦고 또 닦을 때마다 이제 비누로 이렇게 닦다 보면은 그 비누 거품이 이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 성분을 다 뺍니다. 비누 거품이 기름을 잘 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 설거지 해보면 알아요. 이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접시를 이 거품으로 이렇게 닦아보면 뽀송뽀송하게 접시에 있는 기름이 잘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비누 거품을 잘 내서 손을 닦으면 손에 있는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서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까 물집도 생기고 또 가려워지고 염증이 생기니까 가려워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 제가 세이준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손을 자주 닦는다면 자주 닦지 마셔라. 그 다음에 비누를 사용을 자주 하면은 물로만 닦으셔라. 물로만 닦는 것도 빈도를 줄여야 되고 또 손에 바르는 보습크림이 뭐죠? 핸드크림이잖아요. 핸드크림을 손을 닦지 말고 2시간마다 계속 덧바르라. 핸드크림이라는 게 피부 장벽의 성분을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기름 성분, 당 성분 이런 걸 보충해 주는 거니까 바르고 그리고 피부 장벽은 약산성일 때 가장 튼튼합니다. 그래서 약산성의 핸드크림을 구하셔가지고 바르시면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D, E라는 분이 스티바 A나 디페린 연구에 여드름이 올라온 부위는 바르지 말아야 할 거예요? 아닙니다. 스티바 A나 디페린 연구는 여드름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정상 피부까지 여드름이 옛날에 많이 있던 부위, 현재는 없지만 또는 앞으로 여드름이 생길까 우려되는 부위까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바르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바에나 디페린 연고는 자극이 심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양을 바르거나 자주 바르면 이제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극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매일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바르시면 되고 여드름이 생긴 부위까지 포함해서 같이 바르시고요. 자극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생기면 며칠 쉬었다가 바르시거나 아니면 바르는 양을 적게 해서 바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레스피류라는 분이 요즘 스킨이나 메이크업 등 각종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 추가로 또 발라야 할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권장량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1cm, 1cm당 2mg을 발라야 되는데 아마 저런 화장품에 섞여 있을 때는 그런 양을 충분히 못 바르게 될 거기 때문에 추가로 발라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커님이 가을, 겨울에도 여름철과 동일하게 1g 정도 선크림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외선 차단제 여기 적혀 있는 효능이 있잖아요. SPF 50 플러스, PA3 플러스 이런 효능을 그대로 보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부 1cm, 1cm, 가로 세로 1cm, 1mg당 1제곱센티미터는 2mg을 바르셔야 되고 그거에 권장량의 반을 발랐다. 그러면 효능이 반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4배로 떨어지고 권장량의 3분의 1을 발랐다. 그러면 3분의 1로 떨어질 것 같지만
9분의 1로 떨어진다 하는 사실을 꼭 알으셔가지고 선크림 사용량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선물을 한 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아기님 검버섯이 저는 2개 정도 있고요. 선크림은 오래전날부터 흐린 날은 꼭 발랐고 남편은 너무 하얗고 예뻤던 피부가 선크림 잘 안 발라 검버섯이 너무 많이 생겨서 미운 얼굴이 되었어요. 검버섯 치료 어느 계절에 해야 되나? 사실 여름철은 이제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하기 힘들고 봄철, 가을, 겨울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아김님께 스누아토 크림 제가 만든 보습 크림입니다. 검버섯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도 좋은 보습제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바르시고요. 인생 얘기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제 인생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 인생에 관한 책도 하나 냈어요. 지난번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피부 속 마음까지 생각하다라는 제목의 제 회고담 같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입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고, 특히 젊은 의사들 또는 의사가 되고 싶거나 교수가 되고 싶거나 과학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교수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30분 됐나 했더니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제가 오늘 2번째 정준호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라는 그런 코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년을 한 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 대신에 우리 B&D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 또 피부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여러분들의 피부 주치로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3시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요. 제가 정년하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약속해 놓은 뭐 학회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일정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1,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월요일 3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참석해서 참여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호 토크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